자, 제일 처음부터 사회 집단 종류부터 봅시다. 자, 사회 집단은 뭘 사회 집단이라 그러냐면 제일 처음에 나오죠. 2명 이상이어야 되고, 2명 이상으로 모여 있는 사람들 무리 중에 집단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사회 집단이라고 부릅니다. 2명 이상으로 모인 사람들 중에서 집단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뭐까지 이루어져야 사회 집단이라고 하냐면 지속적인 상호작용까지 갖추어져야 돼요. 우리는 사회 집단인가요? 우리는? 제1학원생은 사회 집단인가? 아니요. 2인 이상으로 모여있죠. 집단의식이 있니? 너네가 제1학원생이라는 자각이 있어? 공동체 의식이 있습니까? 없어.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돼. 있어야 사회 집단이 되는 거야. 근데 뭐 학원생, 학교 학생들은 무슨 학교 학생이라는 건 사회 집단으로 보거든요. 뭐 제1학원생도 그래서 사회 집단으로 볼 수 있겠지. 그리고 우리가 계속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너네끼리도 하고 나랑도 하고 있잖아. 그럼 우리는 사회 집단이 될 수 있는 개념인 겁니다. 이해가죠? 자, 1번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다. 자, 20대나 빈곤층과 같은 범주는 위에 1, 2, 3번 중에서 뭘 충족할까요? 1번, 2번, 3번 다 충족하나? 1번 충족해 안 해? 2명 이상인가? 2명 이상이죠. 집단의식 있습니까? 빈곤층 20대끼리? 네. 없어. 없어요? 없다고 봐요. 빈곤층끼리 막 우리는 빈곤층이니까 막 이런 거 없잖아. 20대라면 막 이러지 않잖아. 길 가다 모르던 20대라면 막 이러지 않거든요. 그지? 20대, 30대였다가 20대인 걸 알았다 갑자기 막 인식이 전환되고 그러지 않죠. 20대끼리라도 뭐 조금 약간의 친밀성은 있는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집단의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흑인들끼리는 흑인들이다 뭐 이런 의식이 있거든. 20대 뭐 이런 거 좀 약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1만 충족하는 거야. 그럼 사회조직이다 아니다? 사회조직이 아니다. 그다음에 아이유 콘서트 관객, 그다음에 보조 출연자 알바 같은 군중들은 2명 이상이지. 네. 그리고 집단의식이 있습니까? 집단의식이 있니? 얘네는? 집단의식은 있어. 우리가 누구누구의 팬이다. 그 다음에 뭐 보조 출연자 알바, 뭐 이런 알바 자체, 그러니까 뭐의 알바라는 집단의식이 있죠. 나는 알바생이다. 알바생들끼리 무엇이다. 이런 집단의식까지는 있는데 뭐는 없냐면 군중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보조 출연자 했다가 이제 헤어지면 그만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아이유 콘서트 관객으로 있는 동안에 콘서트 하는 동안에 막 다 같이 뭉쳐가지고 우리 아이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끝나면 다 같이 집에 가는 거예요. 지속적인 상호작용이요. 여기 집단의식이라도 내가 소속감 내놨는데 비슷한 맥락인데 소속감을 고쳐놓으세요. 소속감. 집단의식 해도 돼요. 집단의식은 안 해도 돼도 있다. 소속감 혹은 집단의식을 가지는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2 이상 모입니다. 근데 아이유 콘서트 관객이 아니라 본부, 아이유 팬클럽의 본부야. 그래서 뭐 여기서는 회장부터 쭉 해가지고 뭐 신입 뭐 이렇게 받아가지고 막 콘서트 준비에 뭔가 뭐 도움 주는 거 조공 바치고 막 그런 거 하는 거야. 여기는 지속적으로 자금 같은 거 다 하는 거잖아. 그리고 보조 출연자 그냥 보조 출연자 알바가 아니라 보조 출연자 협회예요. 그래서 보조 출연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이제 뭐 밑에 회장부터 뭐 조직원 이렇게 해가지고 계급도 짜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벌여. 이런 사회 조직은 뭐다? 얘네는 셋 다 충족하겠죠. 이런 건 사회 조직이다. 위에는 사회 조직이 아니다. 여기는 사회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유 콘서트 관객이랑 20대랑 차이를 모르겠어. 여기는 20대라는 건 내가 20대라는 소속감이 얼마나 강한가. 내가 아이유 콘서트 관객이라는 거에 대한 내가 아이유를 좋아하는 팬들이다라는 애들끼리 집단의식 이런 게 약간 있는 거거든. 근데 20대는 20대라는 거에 대한 집단의식 소속감 이런 게 조금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본다고. 이게 내가 나를 규정하는 여러 무언가의 특징 같은 거를 20대로 뭐 20대끼리 이제 공동체 의식을 가진다, 집단 의식을 가진다 이런 게 상대적으로 좀 미약하다는 겁니다. 근데 뭐 내가 길 가는 사람이랑 만났어. 그러면 나 아이유 팬인데 너 아이유 팬인데 아이유 팬인데 이게 되는데 너 20대인데 나 20대인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요 사회 집단,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얘네들이 사회 집단이야. 이 사회 집단을 왜 여기가 내용이 내가 어렵다 그랬지, 요 파트는. 학자마다 다 이상한 맥락으로 자기 기준으로 이 사회 집단을 분류를 해놨어. 세 사람이 나와서 세 가지 분류가 나오겠지. 그리고 이 사회 집단 중에 더 작은 일부 부분으로 사회 조직이라는 게 나올 거야. 뒤에 나와 있거든요. 사회 조직이. 이 사회 조직 3개 나오는데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일체.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가지 기준이 있죠. 사회 집단의 기준 세 가지랑 이 사회 조직 세 가지를 섞어가지고 이런 식의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내용이 어렵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좀 헷갈리게 나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기준들이 명확하게 머리에 다 들어가 있어야 너네가 어떤 사례를 봤을 때 이게 A, B, C, D, E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 집단이야 하는 거를 구분해야 되고요. 그거를 구분하라는 게 선지로 나올 거예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기준이 많은데 이게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힘든 거야. 기준이 많더라도 얘 따로 보면 뭐 괜찮지. 여기서만 생각하면 되고 여기서만 생각하면 되잖아. 다 같이 섞어서 생각해야 돼. 근데 여기다 뭐까지 섞어서 나오냐면 나중에 1차 사회학이랑 공식적 사회학 기간이 있지. 그것도 섞어서 나온다 시험에는. 와우. 그렇지.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자, 세 가지 기준으로 누구 학자가 어떤 방식으로 나뉘면 첫 번째, 자, 쿨리라는 학자가 접촉 방식에 따라 사람들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단이냐면 1차 집단과 그 다음에 5번 먼저 적으세요. 2차 집단으로 구분해요. 1차 집단은 1차적 인과관계, 2차 집단은 2차적 인과관계 만든 사람들이야. 근데 내가 작년에 통사할 때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만남 자체가 목적이진 않죠. 우리가 만난 이유가 뭡니까 지금? 나는 돈벌이 수단이고 너네는 성적 상승 수단이잖아 내가. 그지?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만난 거라고. 이런 거는 서로를 수단적으로 이용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건 2차적 인간관계인 거야. 괜찮죠? 근데 만남 자체가 목적인 경우가 1차적 관계예요. 그렇지? 그냥 인간관계 자체가 목적인 거. 그래서 여기는 친한 애들입니다. 친한 애들. 근데 2차적 집단이 1차적 집단의 성격을 나중에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낚시 모임을 나갔어. 그러면 낚시 모임은 원래는 목적이 뭐야? 같이 낚시를 하겠다. 같이 낚시를 하면 낚시를 더 잘할 수 있으니까. 더 멀리까지 가고 더 고급 장비를 뭐 같이 서로 빌려주고 공유할 수 있으니까. 낚시 지식도 공유하고. 근데 동호회가 좀 오래돼. 1차적 집단적 성격을 띠기도 해요. 1차적 집단도 분류되기도 합니다. 동호회. 괜찮죠? 그래서 친한 애들이고 뒤에서 나올 거다. 아까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체가 나오거든. 근데 뒤에 할 건데 통사 과정 내에서는 이 1차 집단은 거의 공식 조직 빼고 전체인 경우로 봅니다. 뒤에 한 번 더 설명할게. 뒤에 나중에 볼 겁니다. 2차 집단이 거의 공식 조직하고 유사한 단어로 쓰여요. 그냥 내가 발레를 찾아봤는데 발레가 잘 안 찾아지거든. 기출 범위 내에서는. 그래서 그냥 어려워서 같은 걸로 퉁치세요. 퉁쳐도 될 것 같다. 괜찮니? 2차 집단이랑 공식 조직이야. 그리고 2차 집단은 상대적으로 안 친한 애들입니다. 안 친한 애들. 그냥 1차 집단, 2차 집단 뒤에 보면은 뭐 이익사회, 공동사회 이런 데 개념이 좀 비슷하거든. 그래서 1차 집단은 친한 애들, 2차 집단은 안 친한 애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박아 놓으라고. 그렇게 외워야 좀 덜 헷갈린다. 괜찮죠? 자, 1차 집단은 직접 대면 접촉합니다. 인간관계 자체가 목적이고 간접 접촉해요. 2차 집단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 만나는 관계인 거고, 여기는 뭐 이런 거 내용이랑 보면 알겠죠? 직접적이고 비형식적이고 대면적이고 전인격적이라는 거는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지. 포괄적인 인간관계고, 여기는 간접적이고 형식적이고 사무적이고 가업적이고 수단적인 인간관계인 거죠. 우리 관계 같죠. 2차적 인간관계처럼 그런 거지. 여기는 그리고 도덕 관습 같은 비공식 규범을 더 많이 적용받아요. 친한 애들이니까 뭐 법대로 막 좀 그런 거 없지, 막 딱 계약서 해가지고 뭐 그런 거 하지 않는다고. 그냥 너 한 번, 내 한 번, 내가 합수했으면 네가 합수할게, 막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지? 관습을 통해서 도덕 규범 이런 거, 비공식 규범을 통해서 구성을 통제하고, 각도지 저번에 했지. 가족, 또래 집단, 지역사회 이런 거. 그리고 동창회도 처음에 모였을 때는 친목이 아닌 정보교류 목적 뭐 그런 거는 2차 집단적 성격이거든. 근데 좀 오래된 동창회는 인간관계 자체가 목적이잖아. 그런 건 1차 집단으로 구조로 분류를 하는 편이다. 근데 동창회가 1차 집단으로 들어가야 얘가 공식 조직에 2차 집단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로 분류하세요. 이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냥 이렇게 해야 좀 우리가 외우기가 쉽거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짰다. 괜찮죠? 2차 집단 같은 경우는 여기는 공식 규범, 법, 제도 이런 거. 너네는 수강료 내고 내 수업 듣고 나는 학원에서 돈 받고 너네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식 규범을 통해서 구성원을 통제하는 거. 회사, 시민 집단, 정당, 총동문회 이런 게 전부 다 나중에 공식 조직의 사례로 나오잖아. 똑같은 경우로 겹치는 걸 보십시오. 괜찮죠? 그리고 1차, 2차 집단적 관계는 한 집단에서 동시에 가능합니다. 가족 중에 한 명만 의존할 수 있는 거죠. 의존하는 경우에는 2차적 인간관계가 되는 거지. 원래는 집에 가면 막 같이 밥도 먹고 그러던 관계다가 뭐 너무 나쁜 둘이 뭐 부모님이 날 팼어, 내가 의존했어, 그러면 특정한 목적 없을 때 그냥 안 만나는 얘기인 거죠. 다음 두 번째가 결합 의지에 따른 분류입니다.
내가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접촉이잖아. 접촉이라 가지고 여기는 몸인 개념으로 외우세요. 여기는 결합 의지니까 머리인 개념으로. 그래서 약간 이티끼리 막 이렇게 천지창조라고 하면 이렇게 하잖아. 천지창조. 그래서 몸에서 머리에서 여기가 마음이거든요. 소속감이니까. 그래서 손끝에서 머리에서 마음으로 간다. 이런 뉘앙스로 외워. 세 개 다 기준을 다 알아야 되거든. 처음에는 접촉 방식, 두 번째 결합 의지 머리, 그다음에 소속감에 따른 분류 세 가지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나오는 게 페니에스라는 사람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무슨 사회라 그러면 공동사회라는 용어를 씁니다. 같은 말로 공동체예요. 공동사회니까 공동체겠죠. 그리고 이거는 여기의 기준은 친하고 안 친하고거든. 아까 접촉 방식은 그러니까 다른 목적을 위해서 만나는가, 특정 목적을 그러니까 그냥 만난 그 자체가 목적인 건가, 이걸 가지고 분류를 하는 거면 여기는 기준이 뭐냐면 생기는 게 내 의지로 선택해서 생기는가 아니면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연 발생하는가에 따라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냥 얘네 둘이 겹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어디가 더 큰지도 외워야 된다. 기출문제 다 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동사회고 저절로 생기기 때문에 자연 집단입니다. 자연 발생하는 집단이야. 이 집단에 속하는 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이 집단에 속해 있으면 그거는 공동사회예요. 괜찮지? 지금은 너네가 내 수업을 듣겠다고 선택해서 온 거잖아. 우린 이익사회고 2차 집단이고. 괜찮죠? 그래서 여기는 자연 집단. 반대로 내가 선택해가지고 선택 의지니까 이성적 의지, 특정 목적을 위해서 맺은 관계면은 이거를 이익사회라고 합니다. 이익을 목적으로 만나는 관계죠. 그리고 다른 말로는 결사체라는 용어로 써요. 결사체. 맺어진 관계인 거죠. 맺어진 관계. 결사. 이거는 알 필요 없다. 그냥 게마인샤프트라는 용어로 썼고요. 그거를 이익사회, 공동사회라는 용어로 번역을 했고, 게젤샤프트가 언어야. 이거를 결사체라는 용어 혹은 이익사회라는 용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여기는 일부러 만든 집단이기 때문에 얘는 인공 집단이야. 자연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집단. 인공 집단. 그래서 선택 의지에 따른 분류였기 때문에 여기는 무슨 의지라 그러면 본질 의지 혹은 본능적 의지라 그래요. 그냥 내가 여기 집단에 속해야지가 아니고 그냥 자연적으로 내가 이 집단에 속할 수밖에 없는 끌림 같은 게 있는 거죠. 가족 같은 거. 내가 자식을 낳아야지, 내가 부모님을 찾아야지, 뭐 이런 관계인 거지. 그냥 결합 자체가 목적이고 내 본능대로 끌리는 대로 형성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이성적 의지. 나는 이 집단에 속해야지, 나한테 이득이 더 되니까. 그리고 특정 목적, 다른 목적을 위해서 맺은 선택하는 의지라는 의미죠. 여기는 자연 발생적이고 무의도적이고요. 여기는 인위적이고 의도적으로 결합합니다. 여기는 전인격적 인과관계, 갓도지랑 친족, 집성촌, 문중 같은 거 여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친족, 문중, 집성촌 이런 거는 여기 친족 집단이라는 거고, 친족 집단은 약간 혈연 관계는 내가 의도해서 내가 이 혈연에 속하고를 선택하는 게 아니죠. 자연 발생하는 집단이니까 자연 집단인 거고. 근데 회사, 시민단체, 일단 친족 집단 이런 거 전부 다 인공 집단이잖아. 내가 누군가가 선택해가지고 여기에 속해야지 하면 선택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동호회, 동창회가 아까 여기는 어디 들어갔어? 동창회는 1차 집단에 들어갔지. 왜냐면 친한 애들이니까. 동호회는 내 취미생활을 위해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관계인 거죠. 친목을 위한 건 거지. 그래서 친한 애들에서 1차 집단인데 이익사회랑 공동사회를 봤을 때는 동호회, 동창회 전부 이익사회에 속해. 인간관계 자체가 목적이긴 하지만 친목이라는 인위적 목적이야. 내가 선택해서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 동호회에 속하겠다 해서 선택한 거지. 그러니까 뉘앙스가 비슷한데 이런 게 헷갈려, 그지? 맞지? 동호회는 1차 집단이지만 내 의지로 선택해서 선택한 거기 때문에 이익사회라고. 결사체라는 얘기예요. 결사체 이익사회. 그래서 인위적 목적이고, 공동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인위적 목적 없이 가족처럼 자연 발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울 때 이거 모든 공동사회는 이거 범위 구분하라고 나와요. 모든 공동사회는 1차 집단이다. 1차 집단이 더 큰 겁니다. 여기가 더 크다고. 위에가 갓도지, 요 갓도지 안에 뭐 집성촌, 문중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혈연이니까 혈연. 여기 전부 다 친한 애들이지. 문중 이런 애들 다 친한 애들일 거 아니야. 그래서 1차 집단이 더 큰 분류고, 모든 2차 집단은 이익사회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더 큰 범위야. 회사, 시민단체, 정당의 총동문회 이런 거는 내가 선택해서 전부 다 얘기한 거지. 동창회가 여기인데 여기 들어가잖아. 이익사회가 여기보다 더 크겠지. 이해가죠? 그래서 외울 때는 이거 보통 주로 두 개 비교하려고 나올 거기 때문에 1차 집단이랑 공동사회, 2차 집단은 이익사회인데, 1차는 1차가 더 큰 거지. 1차가 공동사회보다 1차가 더 크잖아, 범위가.
그래서 1차는 전체 회식이라서 크게 가는 거야. 1차 회식 갈 때는. 얘가 좀 1차가 더 큰 거고 2차는 이제 희망자만 소수 인원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2차는 작게 가는 거야. 이익사회 2차는 더 작고 이익사회가 더 큰 겁니다. 이렇게 외우세요. 이해가니? 1차는 전체 회식이라서 이게 제1학원 선생님들 다 같이 회식하러 간다고. 대규모로. 그래서 1차 집단이 더 큰 거고요. 2차 집단이랑 이익사회 중에서는 2차는 소수 이제 그 중에서 2차 갈 사람 모아가지고 적게 간다고. 그러면 여기는 이익사회가 더 큰 거예요. 2차가 더 작으니까. 2차 집단. 그러니까 암기하라고 외우는 거야. 개념을 이해하면 좋겠지만 개념을 이해하기 힘들죠. 그냥 외우십시오. 다시 마지막으로 이건 쉽다. 요 두 개가 좀 헷갈리고 요거는 그냥 대충 보면 알아요. 자, 첫 번째 소속감에 따라 내가 소속해 있는 집단을 내 집단이라고 합니다. 안내자를 써요 그냥. 안내자고.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 집단입니다. 14번 우리 집단. 반대로 내 집단이 아니고 바깥에 있는 집단이라서 반대말은 외 집단이라고 하고요. 외 집단. 우리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 집단이에요.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이게 그 번역이 잘 된 건지 모르겠는데 여튼 예, 한국어로 번역하려는 지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 용어나 이 용어는 둘 다 나오더라. 자, 내 집단은 말 그대로다. 내가 속하는 집단이고 여기는 외 집단이가 개인이 속하지 않은 집단이야. 외부 집단인 거고 여기는 내가 속해 있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 일체감, 내 집단 의식이라 그래.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외 집단에는 그게 없는 거죠. 이질감, 전대감, 경쟁 의식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 용어가 중요한데 17번 내 집단이 준거 집단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17번에 준거 집단이라고 씁니다. 준거 집단은 밑에 이제 뜻을 풀이해놨죠. 개인이 행동,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집단이야. 내 집단과 꼭 일치하진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일치하지. 내가 판단을 내리는 기준이 나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 기준으로 판단을 내린다고. 우리 국가를 따졌을 때는 내 집단이 한국인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경상도랑 서울이랑 따질 때는 내 집단은 경상도고 서울이 외 집단이 되는 거지. 그러면 서울 사람들이 이래서 이러는 거 하면 나는 경상도 사람을 준거 집단으로 삼아서 서울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죠? 근데 이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 실제 내 집단은 뭐야? 제1학원생인데 내 준거 집단은 서울대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이런 데서 공부하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이러면서. 그래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떨어지는 경우에 어디 나오나? 안 나오는데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 내가 내 집단과 준거 집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내가 뭐 내 집단에 대한 불만심, 뭐 박탈감 이런 걸 느낄 수 있다. 여기까지 기억을 해라. 그래서 내 집단은 우리 학교, 우리 팀, 우리나라고 외 집단은 다른 학교, 다른 팀, 상대 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도 나올 수 있지. 외 집단에 대한 적대감이 내 집단 의식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맨날 우리 학교 욕하더라도 다른 학교랑 막 서로 비교해서 막 같이 패싸움이 붙어서 우리 학교 응원하게 된다고요. 우리 학교 맨날 응원할지라도. 제1학원 맨날 욕하지만 제1학원이 다른 학교랑 비교당해. 그 학교 막 별로라더라 얘기 들으면 아니 뭐 이러면서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이런 거 얘기하면. 학자는 알 필요 없어. 학자는 안 나옵니다. 안 물어볼 거야. 내가 그냥 적어 놓은 겁니다. 그냥 적어 놓고 싶어서 적어 넣었어요. 필요 없어. 자, 정의 1, 2가 만족되어야 요거 1, 2 개인이 속한다, 개인이 속하지 않는다. 이게 만족되어야 내 집단, 외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소속 공동체, 일체감 이런 게 없으면은 내가 속해 있더라도 내 집단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도 주의를 하십시오. 직장에서 따돌린다 해서 박탈감 느끼는 경우에는 내가 직장인일지라도 무슨 회사에 다닐지라도 내 집단이 아닐 수 있다고. 또 내 집단, 외 집단은 상대적 개념이라는 것까지 좀 주의를 합니다. 우리 반 기준일 때는 옆반이 외 집단이고 우리 학교 기준일 때는 옆반은 내 집단이 되는 거야. 다른 학교랑 막 반대항전 할 때는 옆반이 외 집단이 됐다가 학교 대항전 할 때는 옆반이 내 집단이 된다고요. 여기는 아직은 안 어려워. 왜냐면 개념이 뒤에 거랑 섞이지 않았죠.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내용이야.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쉬운 내용이에요. 쉬운 내용.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요. 풀어봅시다. 98쪽에 첫 번째 거부터. 나무 98번. 1차, 2차 집단은 사회 집단을 결합 의지에 따라 분류한 것입니까? 뭐에 따라 분류한 것이야? 그치, 손부터 하나요. 손부터. 1차, 2차 제일 위에 봤지. 접촉 방식에 따른 분류입니다. 1차, 2차. 그래서 틀린 거다. 결합 의지는 뭐라 그랬어요? 결합 의지에 따른 분류는 이익사회 공동사회다.
아직 안 익숙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익숙해져야 된다, 근데. 여기까지는 그리고 안 어렵다니까, 아직. 뒤에 같이 붙어야 좀 어렵습니다. 자, 1차 집단은 자연 발생적, 무의도적, 본질적 결합 의지로 형성된 거 맞아? 아니지, 이거 뭐예요, 이거? 자연 발생적, 무의도적, 본질적 결합 의지는 공동사이다, 공동사이. 1차 집단은 1차적 인과관계 접촉 방식에 따라 그냥 인과관계 자체가 목적인 접촉 방식이어야 1차 집단인 거였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내 빼고 읽으면 그럴듯해 보여. 그죠?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구분 기준을 명확히 좀 세워야 됩니다. 100번 공동사회는 예거나 100번에 공동사회는 직접적 대면 접촉을 통해 전인격적 관계를 특징으로 한 사회 집단이 아니다. 뭐예요 이거는? 전인격적 인과관계. 이 공동사회 1차 집단이 대면적 인과관계지. 대면 접촉이라는 거. 공동사회는 그냥 자연 발생하느냐 인공 발생하느냐에 따른 분류야. 접촉 대면 접촉이잖아. 대면 접촉. 공동사회 이게 그 접촉 방식이니까. 101번. 시연아 101번. 공동사회는 1차 집단의 성격이 강하지만 1차 집단이 모두 공동사회는 아닙니까? 어디가 더 범위가 컸었어? 1차 집단의 범위가 커요? 공동사회가 더 범위가 커요? 1차가 더 크게 갔죠. 1차는 단체로 의식하니까 크게 간다고 했잖아. 1차가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맞아? 1차 집단이 모두 공동사회는 아닙니까? 맞죠? 1차 집단 중에 공동사회가 아닌 게 있다고. 1차 집단의 범위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옳은 선지다. 옳은 선지. 서윤아, 자, 2차 집단은 모두 이익사회이지만 이익사회가 모두 2차 집단은 아니다. 맞니? 아까랑 똑같은 맥락인데 여기도 2차는 더 작은 거지. 2차는 작게 가니까. 그래서 옳은 선지입니다. 민거나 중거 집단은 소속되기 전후에 모두 중거 집단이 될 수 있을까? 맞습니까? 맞죠? 내가 제1학원생이지만 서울대생이 중거 집단이 될 수 있다고. 그죠? 내 판단의 기준이 중거 집단이야. 옳은 선지다. 옳은 선지. 이제부터 조금 헷갈릴 수 있다. 여기랑 섞어서 나올 거거든. 앞에 거랑 같이. 넘어가고요. 사회 조직으로 갑니다. 첫 번째 사회 조직은 세 가지를 갖춰야 사회 조직이라고 합니다. 사회 집단 중에 일부다. 요 세 가지 기준을 포함하는 사회 집단을 사회 조직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조직이기 때문에 요 세 가지거든요. 경찰이 혼자서 막 이렇게 껄렁껄렁한 불량배를 만났어. 폭력배를 만나면 뭐 할 수 있어? 같이 대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폭력배가 사실은 조직 폭력배였던 거죠. 조폭이면은 대응하기 힘들단 말이야. 이해가죠? 그래서 요 사회 조직은 그 조직 생각하세요. 어떤 조직, 그 조직 폭력배가 갖추는 기준을 따는 게 사회 조직이야. 그래서 구체적이어야 되거든. 목표 경계가 뭐 명확하고 어떤 거를 한다 그런 기준을 위해서 우리는 뭉친 거다. 아까 공식 조직이 그냥 그 뭐랑 똑같다 그랬니? 이익사회랑 똑같다 그랬죠. 기준이 이익사회 개념으로 내가 선택해서 만들어지는 개념인 거라고. 그 다음에 목표 관계가 명확하고 위계와 역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회 조직이라는 거는 조직적으로 짜여져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위에서부터 뭐 제1학원 같은 거는 사회 조직인 거죠. 위에 뭐지 팀장님 밑에 뭐 환경 관리자 밑에 뭐 전임 강사 밑에 EPS쌤 막 그리고 위계 서열 역할 구분되어 있으니까 뭐 어떤 수업 들어가니까. 그리고 규범 절차가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이런 경우에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 너에게 맡겨진 역할은 뭐고 너는 어떤 경우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런 거. 수특 4문에서 이렇게 정의해놨어요. 외울 때는 목위규라고 내가 얘기를 할 거거든 앞으로. 목적, 그다음에 위계, 그다음에 규범이다. 그래서 조직이니까 목숨 위에 규율이 존재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다음에 아니면 아까 그냥 폭력배는 경찰이 잡을 수 있지만 조직 폭력배는 뭐 한다고? 아, 목 이기겠다. 목 이기겠다. 이렇게. 목위규죠. 목 이기겠다. 교육입니다. 그래서 집단 중에서 목위규를 갖춘 애들이 사회 조직이라고 한다. 까지는 아직 쉽습니다. 자, 이 사회 조직은 일반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공식 조직을 얘기해요. 공식 조직. 그냥 동의어로 쓰십시오 이것도. 그래서 공식 조직, 사회 조직, 그다음에 이익 사회까지 그냥 비슷한 맥락으로 씁니다. 이익 사회까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 사회 조직은 일반적으로 공식 조직을 의미한다. 여기에 사회 조직이 사회 조직. 이것도 비상사문의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2차 집단이랑 2차 집단으로 구성됩니다. 아닙니다. 이익사회가 아니라 미안하다. 2차 집단이 공식 조직이다. 2차 집단이랑 공식 조직이 동의어를 쓰면 됩니다. 2차 집단 공식 조직.
교육과정 내에서는 요게 그냥 비슷한 개념으로 퉁쳐도 될 것 같다. 근데 실제로 내가 이제 막 인터넷 뒤져보고 막 커뮤니티 물어보고 해가지고 좀 엄밀하게 얘기하면 2차 집단이 더 큰 개념이긴 하거든요. 근데 더 외우지 마라. 이게 물어보니까 정보 커뮤니티 이런 거는 내가 정보 교류가 처음에 목적이면은 정보 커뮤니티는 2차 집단이지만 공식 조직은 아니야. 조직 이런 거 안 갖춰져 있는 거지. 목표는 있지만 위계 역할 부분은 없잖아. 처음에 정보 커뮤니티 규범 절차 이런 거 없잖아. 근데 이 커뮤니티가 좀 오래돼가지고 그 친해지면은 이게 뭐냐 정보 커뮤니티가 좀 오래돼가지고 규율 잡히고 뭐 방장, 부방장, 매니저, 부매니저 뭐 이런 거 생기면은 이 2차 집단이 공식 조직이 된대요. 거의 그냥 비슷한 개념으로 애매하기 때문에 이렇게는 잘 안 물을 겁니다. 반내가 기출 문제 중에는 없거든. 그래서 그냥 어렵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걸로 퉁치세요. 공식 조직이 2차 집단이다 이렇게. 그렇죠? 사회 조직이 일반적으로 공식 조직이기 때문에 2차 집단은 공식 조직, 사회 조직이 이렇게 그냥 같은 걸로 봐도 됩니다. 넘어가자. 자, 그리고 뭐가 있냐면 비공식 조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공식 조직. 그리고 비공식 조직은 누가 비공식 조직이냐면 공식 조직에 속한 구성원들이어야 돼요. 반드시. 공식 조직에 4번의 공식 조직에 속한 구성원들이 형성한 결사체입니다. 결사체라는 얘기는 얘들가 뭐란 얘기니? 이익사회라는 얘기야. 비공식 조직. 그래서 고등학교 스키부 졸업생 모임은 비공식 조직인가? 여기는 공식 조직이 아니거든요. 고등학교 스키부 졸업생 모임 이런 거. 근데 여기는 고등학교 스키부 졸업생 모임이 얘네가 공식 조직의 구성원이어야 반드시 비공식 조직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스키부 졸업생 모임 원들이 전부 다른 회사 어디에 공식 조직이 소속돼 있어야 돼. 여기는 뭐냐면 우리 제1학원의 보드게임 동호회, 조기축구 동호회 이런 게 형성돼야 그게 비공식 조직이야. 근데 뭐 얘네들이 다 똑같은 공식 조직에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없으면 비공식 조직을 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비공식 조직처럼 보이더라. 그래서 그냥 나중에 나오는 기타 자발적 결사체일 거예요. 얘는. 그리고 얘네들은 비공식 조직은 전부 1차 집단입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 나중에 한번 더 보자. 왜냐면 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줄 알아야 이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포함하기가 좀 복잡하거든요. 복잡해 보이죠? 근데 벤 다이어그램 이해하면 그래서 그렇구나. 1차 집단이다. 2차 집단이다. 1차 집단이자 2차 집단일 수 있다. 뭐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 넣어야 된다 이거.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리고 순기능은 회사에서 공식 조직에서 그 회사 구성원들이 동호회 활동을 따로 만든 거라고. 순기능은 공식 조직 내 긴장감, 소외감 이런 걸 해소해 줄 거예요. 반대로 역기능은 원래 있었던 회사의 목적과 약간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부장님이랑 나랑 같은 조기축구회 회원이야. 그러면 회사 안에 조기축구회를 운영하는데 거기서는 약간 목적 위계 규율이 약해지겠죠. 위계 규율 이런 거 되게 막 엄격해야 되는데 원래 부장님한테 까뜩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부장님한테 태클을 걸 수 있단 말이야. 이해가죠? 모기구 파괴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연고주의 등 조직 내 파벌, 조기축구 파벌이 생길 수도 있잖아. 그지? 원래는 성과 위주로만 판단해야 되는데 부장님이 고려하다가 얘가 그래도 한번 이제 길 터줬는데 골 넣으라고 해줬는데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 성과가 좀 떨어지지만 측근으로 앉혀 이렇게 될 수 있다. 공정한 경쟁을 파괴하는 역기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좀 애매하긴 해. 비공식 조직이 사회 조직 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공식 조직이 사회 조직인데 이상해서 나도 한번 정리를 해놨거든. 비공식 조직은 반드시 공식 조직을 전제로 생겨나는 부수적 집단이기 때문에 엄밀히는 사회 조직 내부에 포함되는 개념이야. 그래서 회사 테니스 동호회 부장님과 과장님이 회사 테니스 동호회에 부장님, 과장님이 참가하는 거지. 근데 과업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에 잠깐 직책 규율을 내려놓은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직책 규율이 있는 상태로 참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도 사회 조직에 들어가. 근데 일반적으로 뭐가 사회 조직이라고? 공식 조직이 사회 조직이라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육과정 내에서는 그냥 사회 조직은 공식 조직으로 춤춰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보세요. 다음 이거 영어 수업 알고 있습니까? 고3이 말해야지. A is to B, what A, C is to D. A is to B 이거는 천일문 수거에 나와있는데 A is to B, what C is to D. A와 B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와 같다 이런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 관계는 냄비와 라면의 관계가 같다 있는 거야. 내가 쓴 거예요 이건. 그래서
라면이 냄비에 담겨 있잖아요. 근데 비공식 조직, 공식 조직이 속해 있잖아. 그죠? 근데 라면이 냄비에 담겨 있다 그래서 라면이 냄비가 아니죠. 구성물이 다르잖아요. 비공식 조직 구성원들이 공식 조직 구성원들이랑 똑같거든. 공식 조직 구성원들 일부가 만든 게 비공식 조직이야. 근데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이 아니라고. 왜냐면 거기는 모비규가 없잖아요. 이해가지? 그래서 이게 맞는 게 별표돼 있죠. 맞는 선지다. 비공식 조직 구성원은 공식 조직 구성원에 포함돼. 맞지? 근데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에 포함되지 않아. 괜찮죠? 따라오죠? 이게 다 정리가 돼야 된다. 여기까지. 비공식 조직, 어. 공식 조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치? 왜냐면 비공식 조직은 회사 조기 축구회 이런 거라고. 회사 조기 축구회 목적 위계 규율 이런 게 없어. 그치? 그냥 뭐 그 위계 서열 뭐 이런 걸 조금 잠깐 오프한 상태인 거잖아. 오프. 그치? 원래는 있었는데. 네, 아까는 사회조직 내부에 포함되는. 그치? 포함되는데 왜냐면 사회 조직이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인데 공식 조직 구성원이 비공식 조직이라고. 그래서 포함되긴 하는데 이 포함이라는 게 이 뭐냐 사회 조직 내부에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이 있는 거고, 근데 일반적으로 사회 조직은 공식 조직을 얘기하는 거지만 얘가 비공식 조직이 공식 조직의 일종인 건 아니라고. 그래서 개념이 조금 그 엄밀하지 못해 교과서적으로도. 그러니까 조금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내용이, 그래서 나도 좀 정리할 때 힘들었는데 논리적으로 조금 정합하지 못한 내용들이 교과서 설명으로 혹은 뭐 수특 설명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조금 엄밀하게 사회과학이라는 게 학자마다 얘기하는 게 조금씩 틀려서 그래. 그리고 학자가 얘기한 거를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뭐다라고 엄청 엄밀하게 걔네들이 얘기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이런 학자들. 참고로 TNS는 2차 집단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1차 집단은 뭐다라고 얘기했고 후대 학자들이 1차 집단 아닌 애들이 2차 집단으로 정의한 거야. 뭐 그런 식이기 때문에 여튼 설명이 약간 혼재되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좀 내용이 복잡하지만 일단 사회 집단 안에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이 들어가는데 논리적으로 말은 안 되더라도 그냥 사회 조직이 공식 조직인 걸로 치세요. 넘어갑시다. 마지막으로 자발적 결사체라고 합니다. 자발적 결사체. 6번이 자발적 결사체. 자, 결사체가 아까 이익사회였다. 이익사회. 이익사회가 결사체인데 그러면 이익사회 중에 자발적으로 모인 애들이 자발적 결사체인 거겠죠. 그렇지? 자,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사회 집단입니다. 그래서 원래 내가 선택한 의지로 무언가를 만드는 게 결사체였잖아. 이익 집단이었잖아. 내 선택 의지로. 그게 아닌 게 공동사회요. 공동체요. 자, 종류는 뭐가 있냐면 이 세 개가 아주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이익 집단, 시민단체, 친목 집단인데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특히 친목 집단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목 집단. 그래서 자발적 결사체하면 자동적으로 이응, 시읒, 치읒이 나와야 돼. 그래서 외울 때 자발적 결사체가 아니라 자발적 열사체로 외웁니다. 자발적 열사체여야 이응, 시읒, 치읒이 나오잖아. 이익 집단, 시민단체, 친목 집단이 자발적 결사체가 뭐야? 그러면 이익 집단과 시민단체와 친목 집단입니다가 자연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그럼 자동적으로 나오려면 그냥 첫 글자 하나씩 따서 외우라고요. 그래서 자발적 결사체 말고 앞으로 자발적 열사체로 읽으세요. 괜찮죠? 자발적 결사체 이응, 시읒, 치읒, 이익 집단, 시민단체, 친목 집단이다. 그렇지? 자, 좀 여기는 복잡한데, 그래서 여기는 1차 집단과 2차 집단 성격을 동시에 가질 수 있거든. 좀 구체적으로 구분할 거다. 1차 집단은 뭐고 2차 집단은 뭔지. 자, 1차 집단은 이익 집단, 시민단체까지 1차 집단이야. 그리고 공식 조직인 친목 집단까지 1차 집단입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이따 볼 거다. 다시 보자. 이거는 지금 어차피 이해 내용 안 가잖아. 지금 뒤에 벤 다이어그램을 봐야 돼요. 그다음에 2차 집단은 비공식 조직인 친목 집단과 기타 친목 집단이 2차 집단입니다. 조금 이따 봅시다. 이것도 그렇게 구성된다. 자, 자발적 결사체 안에 비공식 조직과 일부 공식 조직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뒤에 봅시다. 한 번 더 보자. 조금 이따가 밑에 것도 합니다. 이것도 지금 어차피 이해 안 될 거고. 자발적 결사체 구분 봅니다. 자, 세 개로 나누는데, 자, 공식적 자발적 결사체가 있다. 뒤에 이것부터 보고 하자. 잠깐만. 자발적 결사체가 이렇게 있거든요. 자발적 결사체가. 이게 자발적 결사체인데, 자발적 결사체 중에 목, 위, 규가 공식 조직이랬다. 목적, 위계, 규율이 있는 게 공식 조직이지. 사회 조직. 기억나죠? 그러면 자발적 결사체 중에 이익 집단하고 시민단체는 전부 다 목, 위, 규를 가집니다. 괜찮니? 시민단체 이런 거 회장님 있고 뭐 활동 내용 있고 목표 분명하고 규율 있고 이렇게 할 거잖아. 규범 있고. 맞지?
그다음에 이익 집단도 당연히 우리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려면 직책 있고 뭐 목표 뚜렷하고 뭐 규범 있고 이렇게 해야겠지. 그래서 시민단체는 이익 집단에 여기 들어간다, C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친목 집단은 여기 나눠서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비공식 조직인 자발적 결사체 나와서는 비자결이라고 부릅니다. 비공식 조직인 자발적 결사체야. 여기는 공식 조직인 자발적 결사체입니다. 공자결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거는 그냥 기타 자발적 결사체예요. 기자결이라고 부를 겁니다. 나만 이렇게 써요. 왜냐면 어제 만들어서 용어를. 그래서 공자결, 여기는 비자결, 기자결인데 위에 가면 그래서 자발적 결사체 안에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는 사회 조직이냐면 자발적 결사체 중에서 여기랑 C랑 D는 사회 조직이야. 이건 사회 조직이잖아. 왜냐면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이 사회 조직이니까. 얘는 사회 조직이 아닌 거지. 는 조금 이따 보고요. 약간 사회 조직이 공식 조직하고 비공식 조직이라며. 비공식 사회 조직이 일반적으로는 공식 조직이지만 사회 조직 안에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이 있다고. 왜냐면 공식 조직이 비공식 조직이 공식 조직 구성원들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요 내용을 볼 수 있거든요. 원래 여기가 그래. 원래 여기가 너네들이 힘들어하는데 너희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다 힘들어하는 거. 원래 사회문화에서 장벽이 딱 2개 있거든. 앞쪽에 나온 장벽이 요거예요. 여기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 구분하는 거고 뒤쪽에 나온 내용이 표분석이고, 근데 표분석에 비하면 여기는 조금 쉬운 겁니다. 그나마. 근데 어쨌든 전반부에 조금 허들이야. 전반부 허들. 첫 번째.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지. 공식적 자발적 결사체와 비공식 자발적 결사체, 기타 자발적 결사체 이런 게 있다. 아까 이익 집단과 시민단체는 전부 다 공식적 자발적 결사체에 속한다 그랬지. 그리고 친목 집단은 3개로 나뉠 거예요. 비공식적인 것과 공식적인 것과 기타 자발적 결사체 3개로. 사례를 다 외워야 됩니다. 자, 10번에 어떤 사례가 있냐면 이익 집단인데 교직원 노조 같은 거. 교직원 노조. 교직원이라는 집단의 사익을 추구하는 애들인 거죠, 여기는. 그래서 교사 월급 향상 뭐 이런 거, 교사 휴식 시간 보장 이런 거, 뭐 진상 학부모 처단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교직원 노조 이런 거 얘기해요. 시민단체는 공익 추구다. 그러니까 내가 속한 집단이 아니더라도 이 사회 전반의 가치를 공익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애들. 그래서 학생인권 단체 뭐 이런 거 있습니다. 학생인권 단체. 이게 학생들로만 이루어진 거면 약간 이익 집단으로 고려될 수도 있어. 일반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내가 학생이 아님에도 우리 학생들이 고생하네 이러면서 학생들의 인권을 뭐 잘 해야지 하면서 인권 운동을 벌이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학생 인권 단체. 사례는 보통은 뭐 환경단체 이런 걸로 좀 더 구체적으로 줘요. 시민단체 같죠 그러면 공익 추구. 학생 인권 단체 같은 거. 그리고 공식 조직인 그 자발적 결사체인데 친목 집단 중에서 공식 조직이어야 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목위규를 갖춰야 됩니다. 공식 조직이니까. 그러면 목위규를 갖춘 친목 집단인 거지. 그래서 조금 규모 있고 체계적이고 조금 빡세져야 된다. 총동문회 같은 겁니다. 총동문회. 총동문회는 그 회장 밑에 뭐 부회장 밑에 그 밑에 우리 총동문회를 관리하는 뭐 서로 연락하고 지내자는 거잖아. 그 연락할 수 있는 뭐 행사 같은 거 주기적으로 할 거고 회비 같은 거 주기적으로 거둘 거고 그런 일을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목위규가 뚜렷한 거야. 약간 규모가 있고 빡세다고 총동문회 같은 거. 그냥 동문회가 아니야. 그리고 비공식적이면 어디에 일단 속해야 돼? 공식 조직에 속해야 된다. 공식 조직 구성원들이 만든 친목 집단이어야 돼. 자발적 결사체. 13번에 회사내 동창 모임 같은 경우 회사내 동창 모임. 그리고 기타 자발적 결사체는 공식적이지도 않고 비공식적이지도 않은 거지. 그러면은 구성원이 공식 조직 구성원이 아니면 돼요. 여기는 그냥 동창회 같은 건데 그냥 동창회. 한번 모였다가 그냥 뭐 규모 조직 이런 거 안 빡세진 상태로 그냥 잠깐 모이는 그런 동창회. 이거는 공식 조직이 아니죠. 일단 총동문회처럼 체계를 갖추지 않았잖아. 미개서에는 없죠. 그래서 친한 사람들끼리 그냥 동창회 해가지고 같은 동기끼리 모인 거잖아. 그리고 공식 조직의 구성원들이 만들지도 않았죠. 회사 내 뭐 이런 거 아니잖아. 그냥 동창회니까 기타 자발적 결사체인 거지. 괜찮죠? 자, 사회 조직이냐 여부에서는 공식적 자발적 결사체는 조직도가 있습니다. 공식 조직이라는 얘기지. 사회 조직 중에 공식 조직, 공식적 자발적 결사체니까.
비공식적 자발적 결사체는 공식 조직 구성원이 만들었죠. 그래서 원래는 직책 뭐 이런 거 있어, 조직도가 있어. 근데 조직도를 잠깐 꺼놓은 상태입니다. 조직도 오프다. 그리고 기타 자발적 결사체는 조직도가 없어야 돼. 위계서열이 분명하지 않아야 돼. 그냥 잠깐 모여가지고 그냥 뭐 침묵만 도모하는 그런 집단인 거야. 조직도 여기는 조직도가 없는 거지. 그래서 여기만 사회 집단, 사회 조직이고, 왜 사회 조직이 여기 비공식적, 공식적인 사회 조직이고, 얘는 사회 조직이 아닌 거지. 그리고 접촉 방식에 따라서는 공식적 자발적 결사체는 전부 다 2차 집단이야, 2차 집단. 2차 집단. 근데 기타 자발적 결사체, 아니 그러니까 자발적 결사체 안에 얘가 들어가는 거지. 공식 조직이 아까 2차 집단이었다. 공식 조직이 아닌 애들은 얘는 공식 조직이 아니죠. 비공식적 자발적 결사체는. 비공식적 자발적 결사체는 공식 조직 구성원들이 만들었지만 공식 조직이 아니랬다. 공식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1차 집단이에요. 1차 집단. 마지막 전부 다 이익사회입니다. 이익사회. 조금 이따 벤 다이어그램 볼게요. 이익사회. 그러니까 얘는 전부 다 어떤 선택 의지로 만든 거잖아. 내가 선택해서 속하는 집단이라고. 내가 자연 발생하는 집단이 아니지. 얘는. 보고 있다 보자. 뒤에 벤 다이어그램을 보자. 여기를 봐야 앞의 내용을 이해를 좀 할 수 있다. 밑에 봅니다. 자, 전체 아까 정리한 내용 총 정리거든요. 자, 접촉 방식에 따라서 아까 사회를 뭐랑 뭘로 나눴다 기억나니? 자,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영상이 좀 끊겨가지고 한 번 더 채워 넣어봅시다. 오늘 결석한 애들도 있고 해서 여기를 영상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어차피 이제 대답을 잘 할 수 있게 한번 했기 때문에 여기를 한 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자, 접촉 방식에 따라 얘거나 뭐랑 뭘로 나눈 데서 친한 애들 안 친한 애들 뭐라 그래요? 1차랑 2차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1차. 결합 이지에 따라 나모야. 결합 이지에 따라 무슨 집단과 무슨 집단과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 나눈다. 공동사회를 뭐라고 돼 있는 공동사회를? 공동체라고 돼 있고요. 공동체. 이익사회를 뭐라고 돼? 이익사회를 뭐라고 돼 있니? 이익사회. 결사체라고 돼 있습니다. 결사체. 자발적 결사체는 다 이익사회에 들어가겠지. 결사체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익사회 내부에 우리가 사회 조직하면서 배웠던 내용이 전부 다 들어간다. 그래서 공식 조직 혹은 사회 조직, 이거는 뭘 갖춘다고? 사회 조직이 되면 뭘 갖추고 있어야 돼? 목 이기겠다, 목, 위, 규 3개 갖춰야 돼요. 그래서 9번은 목, 위, 규였고, 그리고 공식 조직 구성원으로 만들어졌다. 비공식 조직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이거 말고 공식 조직, 비공식 별도로 내가 원하는 선택 의지에 따라서 만들어진 다른 집단들이 있었지. 자발적 결사체라고 했습니다. 자발적 결사체. 이 자발적 결사체에 무슨 종류 들어간다 채워나? 세 개 뭐 있었어? 이응, 시읒, 치읒인데 이응 뭐고? 이익 집단, 치읒은? 시민단체, 치읒은? 친목 집단 세 개다. 이응, 시읒, 치읒이 들어가고. 자, 우리 집단은 내 집단, 소속 감단을 불렸죠. 썸나가 얘기했고요. 내 집단, 외 집단, 그리고 기준 집단인 준거 집단. 내 집단과 일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자, 밑에 벤 다이어그램 한 번만 더 채워봅시다. 자, A가 이익사회가 아닌 사회 집단이야. 이익사회 아니면 다 뭐라고? 방금 전에 이익사회가 아닌 집단은 공동사회를 했어요. 공동사회는 자연 발생합니까? 인공 발생합니까? 자연 발생하는 집단이었죠. 그래서 가족, 밭도지, 또래 집단, 지역사회, 문중, 친족, 집성소 이런 거 자연 발생하는 집단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B가 공식 조직인데 자발적 결사체가 아닌 그냥 공식 조직,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식 조직이에요. 회사, 군대, 정부기관 또 들어가고, 학교가 여기 들어가는데 방금 전에 했기 때문에 민건아, 학교가 공식적 사회화 기관입니까?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입니까?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야. 1차적 사회화 기관입니까? 2차적 사회화 기관입니까? 2차적 사회화 기관이야. 그래서 1차 집단, 2차 집단, 그다음에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하고 비교해가지고 같이 알아줘요. 사회화는 학교는 사회화 내용으로 더 자주 나옵니다. 군대 정부기관 같은 것도 전부 공식 조직이고요. 공식 조직은 동시에 자발적 결사체. 이거는 아까 전에도 설명을 했잖아요. 뭐랑 뭐는 무조건. 자, 자발적 결사체가 뭐라고? 이응, 시읒, 치읒. 남은 뭐예요? 이응, 시읒, 치읒. 이 집단,
시민단체, 친목 집단 무조건 바로 나와야 된다.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 중에서 이 세 가지 중에서 C에는 뭐랑 뭐는 무조건 C에 들어간다고. 이익 집단하고 시민단체는 무조건 C에 들어가. 이익 집단, 시민단체는 전부 다 목, 위, 규가 있는 겁니다. 체계가 규범 이런 게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걔네는. 괜찮죠? 그리고 친목 집단은 여기 세 개 나눠서 들어가는 거지. 근데 좀 규율을 갖추고 체계화된 친목 집단이 C 같은 거. 여기 총동창회 같은 거였고요. 총동창회. 그리고 일반 그냥 자연 발생하진 않지. 친족은 자연 발생하지만 종친회 같은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뭐 밀양박씨 종친회 이런 건 밀양박씨와 관련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모인 집단이야. 요 친족 집성초는 공동사회지만 얘는 자발적 결사체다. 종친회는. 그래서 공식 조직인 자발적 결사체인 거죠. 그리고 비공식 조직은 일단 공식 조직 구성원이어야 되니까 학교 안에 있는 교내 동아리 이런 거. 그다음에 회사 내 동창 모임 이런 거에 들어갈 수 있겠죠. 회사 내에 속해 있어야 되니까 동창 모임. 마지막으로 그냥 자발적 결사체, 여기 기타 자발적 결사체, 공식 조직도 비공식 조직도 아니다. 이런 거는 친목 집단 중에서 동창회나 조기 축구회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동창회는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구성원이 아니잖아. 조직 목위구가 갖춰지지 않다고. 그 거기에 구성원도 아니잖아. 그래서 동창회는 그냥 일반 친목 집단이고. 여기까지가 전부 다 자발적 결사체고. 그리고 2차 집단이 그냥 공식 조직 개념으로 이해하랬어요. 2차 집단이 이렇게 공식 조직이기 때문에 공식 조직은 B와 C가 2차 집단이고 나머지 A, E, D가 2차 집단이었습니다. 1차 집단이었어요. 1차 집단. 여기는 2차 집단. 사회 조직. 사회 집단 안에 포함되는.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사회 조직은. 그 사회 집단 중에 목, 위, 규를 갖춘 사회 조직을 사회 조직이라고. 그러니까 사회 집단을 사회 조직이라고 하는 거죠. 그지? 목, 위, 규가 사회 집단의 사회 조직의 기준이었으니까. 그래서 아까 넘어간 거 마지막 한번 보자면 공식 조직이 그냥 2차 집단이기 때문에 여기도 공식 조직은 당연히 2차 집단인 거고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 구성원이긴 하지만 공식 조직이 아니었지. 그래서 얘는 당연히 1차 집단인 거고 여기는 자발적 결사체는 나눠가지고 이익 집단, 시민단체, 공식 조직, 인친목 집단 얘는 공식 조직인 거죠. 공식 조직이니까 당연히 2차 집단이고 비공식 조직인 친목 집단은 비공식 조직이니까 1차 집단, 기타 친목 집단도 공식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1차 집단이라고요. 이렇게 분류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충 외웠기 때문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풀어볼 수 있거든요, 이제. 사회 조직으로 갑니다. 사회 조직. 이거 하고 이제 문제 잠깐 풉시다. 올리드 이걸로. 자, 104번으로 갑니다. 104번. 자, 민건아 104번. 자,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와인 동호회는 비공식 조직입니까?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와인 동호회는 비공식 조직일까요? 자, 비공식 조직은 뭐의 구성원이야? 비공식 조직이야? 비공식 조직이 되려면은 뭐의 구성원들이 만든 조직이 비공식 조직이야? 공식 조직의 구성원이어야지. 그러면 지역 주민이 공식 주민이 맞습니까? 지역 주민이 공식 조직이 맞아요? 아니죠. 목, 위, 규가 갖추어져 있는 지역 주민끼리 뭐 반상회 이런 거랑 좀 다르지. 그 마을 일을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따로 모인 집단이잖아, 반상회는. 근데 그냥 지역 주민 모임이라는 거는 뭐 규율, 목적, 위계 이런 게 없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지역 주민이 공식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와인 동호회도 비공식 조직일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X. 아라마 105번. 비공식 조직은 모두 자발적 결사체이며 맞아요, 여기까지? 비공식 조직은 모두 자발적 결사체니? 맞잖아. 자발적 결사체 안에 비자결, 공자결, 기자결 있었잖아요. 이렇게 돼 있지. 벤다이어그램을 그래서 외워야 돼. 이거를 외우면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자, 비공식 조직은 모두 자발적 결사체인 거야. 맞지? 자발적 결사체 안에 이익 집단하고 그 시민단체는 다 여기 들어가는 거고 친목 집단이 요거 있었던 거지. 그래서 자발적 결사체 중 친목 집단 중에서 공식 조직의 구성원들이 만든 친목 집단이 비공식 조직인 거야. 그래서 친목 집단이 자발적 결사체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모든 비공식 조직은 자발적 결사체에 들어가겠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문제가 이거를 안 외우면 애초에 못 풀어요. 시간 주고 따로 외우라고 하고 어렵다 그랬던 게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섞여서 나오니까 그런 겁니다. 다음 비공식 조직의 구성원들은 모두 공식 조직의 구성원인지 알아면
비공식 조직 구성원들 모두 공식 조직 구성원이에요. 그건 맞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오른선지다. 모두 자발적 결사체이고 모두 공식 조직 구성원이고. 다음 예건이. 네. 자, 이 시민단체와 이익집단은 모두 공식 조직입니까? 맞아요? 시민단체 이익집단이 맞잖아. 시민단체 이익집단이 어떻게 들어갔어요? 벤 다이어그램을 들어서 다 외워야 된다. 여기 들어가죠. 벤 다이어그램 보면. 짠. 이게 시민집단 이익집단, 이 시민단체 이익집단이었지. C가 이해가니? 근데 어디 들어간다? C는 공식 조직에 들어간다. 괜찮니? 친목 집단이 요 세 개에 나눠져 들어가는 거야. 근데 시민단체 이익집단은 자발적 결사체인 동시에 공식 조직인 거죠. 그러니까 목적 이익의 규율을 가지고 있는 자발적 결사체인 거예요. 시민단체 이익집단. 다시. 자, 그러면 이것도 맞습니다. 시민단체 이익집단은 모두 공식 조직인 거고 봅니다. 107번 주영이 맞니? 주영이. 107번 친목 집단은 모두 비공식 조직입니까? X. 사례 들어보세요. 공식 조직인 친목 집단 아까 뭐 있었어? 공식 조직인 친목 집단. 그치, 총동창회 같은 거. 체계에 좀 갖추어진 조금 빡세게 관리되는 친목 집단인 거거든요. 만남 자체가 목적이긴 한데 동창회라는 게, 근데 그걸 전부 이제 그 동창회 관련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거잖아. 당연히 목적이나 위계나 이런 게 빡세게 주. 그래서 비공식 조직은 모두인 건 아니야. 108번에 시연아. 자, 시민단체는 이익사회인 동시에 2차 집단이며 공식 조직이자 자발적 결사체 맞을까? 한 번씩 봅시다. 시민단체가 이익사회는 맞아? 아람아, 시민단체가 이익사회입니까? 자발적 결사체는 일단 전부 다 갓도지, 친척, 문중 이런 거 공동사회 맞잖아. 자연 발생하는 거 빼고는 전부 다 이익사회야. 우리가 여기 보는 거 사회 조직이랑 뭐 공식 조직이랑 이런 거 있잖아. 전부 다 이익사회 내부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가지? 일단 이익사회는 맞고요. 그 다음에 2차 집단입니까? 시민단체가 2차 집단이야? 맞니? 시연이 해보세요. 시민단체 2차 집단이니? 맞지? 2차 집단이 뭐랑 동의어라고 그냥? 공식 조직이랑 동의어라고 그랬지. 맞죠? 그러면 시민단체가 공식 조직이니까 그래서 2차 집단이기도 한 거지. 그럼 공식 조직도 맞지. 2차 집단이 공식 집단이고 보냈으니까. 자발적 결사체인 거 맞아? 맞지. 다 맞아요. 벤다이어 그림을 그리면 근데 선지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벤다이어 그림을 못 그리면은 내가 문제를 못 풀어 당연히. 그래서 옳은 선지입니다. 옳은 선지. 109번. 나무. 자, 자발적 결사체는 자격 조건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습니까? 맞니? 맞니? 자발적인데 가입 조건이 없을까요? 가입 조건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에게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뭐 돌싱 모임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 돌싱 모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돌싱이어야 돼. 그러니까 좀 한번 갔다 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가입과 탈퇴가 누구에게나 자유롭진 않아요. 괜찮죠? 찌우. 자, 공식 조직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사회 집단은 모두 비공식 조직입니까? 맞니? 공식 조직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집단 중에 어떤 조직이 비공식 조직이었니? 공식 조직 구성원들이 만든 친목 집단이 비공식 조직이에요. 맞죠? 그러면 공식 조직 구성원들이 목적 이익의 규율을 맞춘 다른 집단을 만들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걔도 공식 조직인 거지. 항상 비공식 조직인 건 아니라고. 그래서 X입니다. 괜찮죠? 어려운 거 다 지나가고, 아니면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봅시다.